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바로 그 모델입니다. 바로 2019년 벤츠 신형 C클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C클래스는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아닌 마이너 체인지, 즉 페이스리프트라고 부르는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많은 부분이 바뀌진 않았지만 원래 페이스리프트가 그렇게 크게 바뀌는 그런 모델 변경은 아닌데 이번 C클래스는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특히나 EQ 부스트라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파워트레인도 그렇고요. 안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바뀐 부분들, 그리고 새롭게 적용되는 파워트레인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신형 C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고요. C클래스 정말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기다리다 정말 지치셨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라고 궁금해 하셨을 텐데 지금 전 시장별로 신형 C클래스가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전화해 보시고 신형 C클래스 구경 가시면은 아마 신형 C클래스를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경하러 가시기 전에 혹은 구입하시기 전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나는 디젤을 살 것인지 새롭게 적용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고려해 볼 것인지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형 C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낱낱이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겠죠.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 파워트레인,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 중에 이번에 C클래스의 C200에 적용된 EQ 부스트라고 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드릴 양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나 좀 코찔찔한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주사까지 맞았는데 오늘 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까란질 목소리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파워트레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게 있어요. 바로 신형 C클래스 전 모델에 9G 트로닉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원래는 7G 트로닉이었어요. 7단 자동 변속기였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9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수가 높으면 단순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게 정확히 좋아지느냐 했을 때 이제 고속에서 저단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속 RPM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연비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의 효과가 돼요.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G 트로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연비도 좋아졌고 그만큼 이런 직결감이나 엔진 변속이 부드러워지고 빨라졌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워트레인 쪽에서도 페이스리프트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이번 신형 C클래스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모델은 C200, 오늘 말씀드린 EQ 부스트 모델이 있고 C300, 그리고 AMG 모델로는 C43, AMG C63은 아마 고성능 모델은 내년에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디젤과 가솔린 모델도 현재 인증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수순이라 아마 일반 모델들이 올해 안에 출시를 하고 이제 고성능 모델들은 내년에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준은 해외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디젤은 이제 C180D 혹은 C200D 이제 1.6 디젤을 엔진으로 하는 그 모델인데 모델명이 어떤 걸로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180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이전 C클래스를 봤을 때는 200D였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차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주력 모델이었던 C220 디젤 모델까지 이렇게 C클래스, 신형 C클래스의 라인업은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해외 자료는 이런데 아마 국내도 거의 흡사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젤도 여전히 들어올 거고요. 가솔린은 무조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가장 중점적으로 판매량이 높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C220D는 원래 높았으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높을 거고 그리고 C200 특히나 EQ 부스트가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고객들이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마 인지를 하시면 훨씬 더 C220D보다는 C200에 대한 C200 아방가르드겠죠. 아마 C200 아방가르드에 대한 선호도나 선택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C200에 들어가는 EQ 부스트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주변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뭐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본인이 차를 살 때도 고려를 하실 텐데요. 제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Q 부스트라고 벤츠에서 명명하는 것은 타 브랜드에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명명하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벤츠는 EQ 브랜드라고 있어요. EQ 브랜드에는 EQ 부스트가 있고요. EQ 파워가 있고 EQ 파워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게 EQ 브랜드인데 현재 EQ 부스트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올 C200이 있고 그리고 CLS 450과 CLS 53 그리고 E클래스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고 내년에 출시될 GLE 모델에도 EQ 부스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Q 부스트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벤츠 차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EQ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GLC 350이 아시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인 벤츠의 GLC 350e가 바로 EQ 파워 모델이고 EQ 파워 플러스는 이제 그보다 더 고성능 프로젝트 1과 같은 초고성능 차를 바로 EQ 파워 플러스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에서 EQ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C200은 EQ 부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EQ 부스트, 즉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효율성 증대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차량에는 12V 배터리가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12V가 엔진 시동도 걸고 에어컨도 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오토스탑앤고나 뭐 반자율 주행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차에 많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 12V 배터리 혼자 견뎌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12V를 도와줄 수 있는 48V의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12V가 갖고 있던 그런 부담들을 이 48V가 조금은 나눠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은 훨씬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C200에서 48V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에어컨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언덕에서 잘 안 올라갈 때 예전에 에어컨 끄면 잘 올라간다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48V가 에어컨 작동을 담당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엔진 스타트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요즘 차들 한 번씩 타보셨으면 이 정차할 때 시동 꺼지는 느낌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게 뭐 브랜드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뭐 에코스탑앤고, 뭐 스타트앤스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에 정차 중에 시동이 꺼지는 기능이에요. 근데 시동이 꺼졌다가 걸리고 이런 거 수십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12V 배터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그 역할을 바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V의 부담도 적게 들면서 효율성까지 올라가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48V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배출가스가 저감이 돼요. 엔진 구동 효율을 높여주면서 이제 배출가스가 C200D 특징 중에 하나가 주행하면서 시동이 꺼져요. 시동이 꺼지는데 계속해서 가던 속도로 이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C200에 시승차가 나오면 제가 바로 시승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평지나 내리막길을 갈 때 엑셀에서 발을 딱 떼게 되면 시동이 아예 꺼지는데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저감이 되죠. 왜냐하면 시동이 아예 꺼졌기 때문에 동력이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출가스도 저감되고 더구나 앞서 말씀드렸던 효율성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엔진 구동의 효율성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게 48V의 굉장한 이점이자 매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비자 측면이라기보단 제조사 쪽 측면이에요. 비용 절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는 아예 내부 구조를 싹 바꿔야 돼요. 싹 바꾸고 새로 만들어야 돼서 개발비나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48V는 그냥 48V 배터리만 물론 약간의 그런 변화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플러그인이나 뭐 전기차에 비해서는 구조 그런 변경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48V만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 앞으로 뭐 아우디나 현대, 기아, 뭐 다른 브랜드들까지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됐다라는 말 아마 여러분께서 앞으로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은 그렇다면 왜 48V 배터리냐? 60V도 있고 뭐 80V도 있고 뭐 100V도 있는데 왜 48V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48V가 넘어가게 되면 뭐 60V나 80V로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48V까지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EQ 부스트가 적용된 C200에 대한 특징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렬 4기통 1.5리터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48V 배터리가 합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출력은 이제 엔진 출력은 184마력에 28.6토크인데 이제 48V로 14마력 정도를 더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 부분에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일상주행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다이나믹한 스포츠 드라이빙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상주행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EQ 부스트의 역할은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은 이제 벤츠에는 글라이딩 모드라고 있어요. 에코 모드에서 이제 엑셀을 쭉 밟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 이제 RPM이 1000rpm 미만으로 뚝 떨어지고 이제 거의 엔진 회전하지 않으면서 연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데 그 글라이딩 모드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글라이딩 모드는 엔진을 아예 꺼버리진 않아요. RPM을 저RPM을 유지하게 할 뿐인데 이제 C200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행 시에 시동을 꺼버려서 정말 연비도 정말 높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배출가스도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굉장히 팔방미인과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C200의 공식적인 연비는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 벤츠 C클래스가 인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C200에 대한 연비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아마 이 특징까지 적용돼서 연비를 계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컴포트의 뭐 노멀 그런 디폴트 상태로 연비를 계산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기능은 이제 차가 막히고 또 툴리고 그런 막힌 구간에서 좀 쓰기 어려운 거고 이제 뭐 고속 주행할 때 멀리 갈 때 좀 더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연비 산출할 때 적용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시된 C200에 대한 특징은 지금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EQ 부스트가 적용됐다. 일반 가솔린이 아니라 거기다 48V 전기 배터리가 적용된 그런 차량이 C200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굉장히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익스테리어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 트림에는 하이 퍼포먼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상위 트림에는 E클래스와 S클래스에 들어갔던 멀티빔 LED가 적용이 됩니다. 멀티빔 LED는 이제 한쪽당 84개, 84개의 LED가 적용돼서 굉장히 밝은 시인성과 이제 스마트한 앞에 차가 오면 뭐 각도 내려주고 그 차 피해서 빛까지 밝혀주는 굉장히 스마트한 벤츠의 가장 진보된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CLS의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어시스트 같이 650m를 밝혀줄 수 있는 그 램프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진보된 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멀티빔 LED는 아마 상위 모델에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가 바뀌었다는 부분,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바뀌었고 전후면 범퍼 디자인이 변경되었어요. 근데 거의 이거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정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에서는 뭐 휠 몇 개 디자인 추가된 거 말고는 크게 사실 차에 관심 없으신 분이라면 뭐가 바뀌었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익스테리어의 변화의 폭은 크지 않지만 인테리어의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다음 인테리어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E클래스가 나오면서 C클래스의 인테리어가 좀 E클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3가지밖에 선택이 안 되고 조금 C클래스가 워낙 고급스러웠는데 동급에서는 제일 고급스럽긴 합니다만 E클래스가 워낙 이번에 잘 나와서 C클래스 고려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보태서 E클래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C클래스 이번에 정말 좋아졌어요.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새로운 핸들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E클래스와 CLS와 핸들 디자인이 똑같아요. C클래스가 E클래스랑 정말 차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물론 이 300 아방가르드나 이 20D 모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MG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C클래스가 핸들 디자인이 CLS와 E클래스와 똑같아졌어요. 이런 트렌드는 뭐 BMW나 뭐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인데 C클래스가 새로운 핸들 디자인이 적용됐다 라는 점, 그리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돼서 정말 멋있어졌습니다. E클래스 부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하위 트림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이제 C20D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트림에만 적용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25인치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 중앙 센터 패시아 쪽에 약간 그 모니터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니터가 더 넓어졌어요. 10.25인치로 더 넓어져가지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제가 밑에 쪽에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라고 써놨어요. 이제 화면만 넓어지면 무슨 소용이냐, 내비도 구리고 뭐 딴 거 별로 쓸 것도 없는데 화면만 커지면 뭐하냐?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앱이랑 티맵을 연동해서 이제 벤츠 C클래스 거기 화면에 띄울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앱이, 티맵은 안 돼요. 카카오 앱이만 이제 연결을 해서 또 미러링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커졌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에 화면을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티맵이나 카카오 앱이 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수입차들이 가장 큰 단점이 다 좋은데 이 내비가 가장 정말 크나큰 단점이잖아요. 내비 거의 요즘 안 쓰시는 분들이 없으신데 내비가 정말 구려서 좀 그렇다, 쓰이는데 불편함이 많았다 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이제는 다 미러링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은 이제 64가지,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C클래스에도 적용됐습니다. 기존에 E클래스와 S클래스에만 적용되어 있던 64가지의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제 C클래스에서도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C클래스 대부분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차량인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여성분들께서 정말 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디자인이 신형으로 바뀌었어요. E클래스와 S클래스와 똑같은 그 신형 스마트키로 바뀌었는데 이번엔 또 무광으로 나왔습니다. E클래스와 S클래스는 유광으로 나왔는데 C클래스는 무광으로 좀 더 매트한 느낌으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전 트림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라는 부분이 인테리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핸들도 바뀌고 계기판도 바뀌고 그리고 여기 10.25인치 디스플레이도 바뀌고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딱 차에 탔을 때 많이 바뀌었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파워트레인 9G트로닉이나 그리고 그 C200에 들어간 EQ 부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외관만 안 바뀌었지 거의 풀체인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출시는 언제쯤 될 것인가? 현재 제가 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10월 안에 빠르면 뭐 10월 말에 판매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11월, 안전빵은 이제 11월 정도 돼야 안전하게 출고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아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서는 C220D가 먼저 출시를 하고 C200은 아마 추후에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능 모델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쯤에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AMG C63 쿠페나 이제 C 세단 같은 경우 굉장히 멋져지고 더 강력해졌다라고 제가 해외 리뷰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C클래스는 E클래스만큼의 볼륨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판매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제가 앞전에 또 리뷰했었던 벤츠 3시리즈도 풀체인지 돼서 나오지만 과연 3시리즈가 C클래스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C클래스와 3시리즈가 워낙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고객들의 그런 선호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형 C클래스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을 혹시나 뭐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C클래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한 번씩 보시면 이번 C클래스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바뀌었구나 한번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전시장 가서 직접 실차를 보시면 또 확실하게 와닿는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오늘 2019 신형 C클래스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